요술프가 뭐지? 아, 요가 슬림 프로를 그렇게 부르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짜잔! 서울리안. 안녕하세요, 서울리안입니다. 아무래도 연말 연초 랩탑 시즌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질문도 많이 받고 또 그래서 리뷰도 많이 하는 중인데요. 댓글로 요슬프, 레노버 요가 슬림 7 프로에 대한 질문이 정말 많았어요. 가성비 경량한 랩탑 끝판왕이다, 이런 댓글도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직접 써본 후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스포를 조금 하자면 레노버 요가 제품들은 몇 번 소개를 한 적이 있었지만 요슬프는 사실 처음이었거든요. 그런데 조심스럽게 저는 이 가격대에 이 13인치, 14인치 이 크기의 경량한 랩탑 중에서 거의 최고의 윈도우 랩탑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사용해본 요가 슬림 7 프로는 AMD 라이젠 5800H 그리고 경량화 랩탑이다 보니까 별도의 외장 그래픽은 없이 내장 라데온 그래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메모리는 16기가 온보드 타입이라서 업그레이드는 안 되고요. 저장 장치는 512기가 SSD가 내장이 되어 있고 이건 쉽게 교체해서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부분은 작은 사이즈의 14인치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것도 좀 놀라운데 OLED 패널에 해상도가 2880바에 1800으로 16대 10 비율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에 디스플레이 주사율이 특이하게 최대 90Hz를 지원해요. 배터리는 61W, 무게는 1.4kg으로 14인치 치고 상당히 가벼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가격대가 130만원대인데요. 솔직히 경량화 랩탑치고 다소 과한 8코어 16스레드의 프로세서와 디스플레이 스펙을 생각해보면 가성비가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포트는 USB-C 왼쪽으로 2개, 그리고 오른쪽에 USB-A 하나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포트가 부족하다기보다는 충전을 한쪽에서밖에 못하는 점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지문인식 센서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지만 화면을 열기만 하면 바로 부팅을 시작하고 얼굴 인식을 통해서 바로 로그인까지 되기 때문에 손 하나 까딱할 필요 없이 사용할 준비가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지문인식이 없어서 불편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제일 처음에 랩탑을 사용하면서 들었던 의문점은 게이밍 랩탑에서 별도의 외장 그래픽과 함께 탑재가 되는 5800H가 여기에 내장이 되어 있다는 점이었는데요. 보통 경량화 랩탑에서 많이 사용하는 라이젠 5800U 프로세서는 TDP 15W 수준으로 배터리 사용 시간이 중요한 랩탑에서 더 많이 선택하는 옵션이에요. 그런데 특이하게 TDP 45W의 고전력 하이엔드 모바일 프로세서를 탑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가장 걱정되는 발열로 인한 스로틀링과 그때 클럭 스피드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유지가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시네벤치 R23을 돌려봤습니다. 극한 성능 설정에서 평균 온도 80 후반을 기록하면서 클럭 스피드는 3.2GHz를 꾸준히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 얇은 랩탑에서 서멀 성능을 기대하기가 좀 힘들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기대 이상이었고 또 팬 소음도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작아서 더 놀랐습니다. 스펙만 보고 저는 체급에 맞지 않는 프로세서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그건 아닌 것이 확실해졌어요. 다만 요슬프의 기본 전원 설정이 모든 랩탑에서 그렇듯이 성능과 배터리 간의 밸런스 있는 동작을 염두에 둔 지능형 냉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극한 성능 모드와 비교를 했을 때 유지하는 클럭 스피드 차이도 좀 많이 나고 실제 스코어도 10%가 넘게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기본 설정을 지능형 냉각에 해두고 아래 보면 극한 성능 모드로 자동 전환이라는 옵션이 있거든요. 이 옵션을 활성화해두고 사용하는 것이 5800H 성능을 필요할 때 전부 끌어쓰기에 좋았습니다. 이 점은 꼭 참고해주세요.
아마 이 랩탑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디스플레이 스펙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화면비가 16대 10인 점은 게이밍 랩탑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16대 9보다 훨씬 마음에 듭니다. 최근 랩탑 트렌드의 16대 10 화면비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호평을 하고 있는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시는 게 고작 그 정도 차이가 얼마나 다르겠냐, 굳이 의미가 없다, 아래 위로 길든 좌우로 길든 그게 그거다, 이런 의견도 많이 주시더라고요. 하지만 대각선 14인치로 동일하게 16대 9와 16대 10을 똑같이 그려보면 그 차이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디스플레이와 화면비를 이야기할 때 대각선 길이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더 작은 쪽 비율이 커졌을 때 체감하는 영역이 훨씬 더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16대 9와 비교해서 16대 10은 똑같이 14인치인데도 불구하고 좌우폭이 줄어드는 것 대비 세로 길이가 훨씬 더 길어지는 체감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실질적으로 오피스 작업이나 브라우징 할 때 절대적으로 더 많은 정보를 볼 수도 있고요. 영화 볼 때 아래 위로 블랙 레터박스가 생기는 게 좀 보기 싫다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게 아주 일부 좌우 영역을 희생하면서 어차피 늘어난 부분이라는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비보다 사실 더 재미있는 게 해상도와 주사율인데요. 쉽게 볼 수 있는 게 FHD와 4K 제품들이 많죠. 하지만 요술프는 2880x 1800을 채택을 해서 FHD 제품에서 느꼈던 다소 디테일이 떨어지는 아쉬움을 좀 어느 정도 해소하고, 동시에 4K 패널에서 과도하게 배터리 소모량이 많았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름의 적정선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보통 저는 FHD에서는 배율을 100% 그리고 4K에서는 200%를 설정하는 것이 편했었는데, 요가슬림 7 프로에서는 150%로 놓고 사용하면 넓은 작업 공간과 함께 디테일한 텍스트를 보는데도 눈에 피로함이 없어서 딱 좋았습니다. 16대 10 화면비도 더 넓게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됐고요. 여기에 저는 모니터 주사율을 90Hz를 기본으로 두고 사용을 했는데요. 물론 조금이라도 배터리를 더 아껴서 써볼 생각이라면 60Hz로 쓰는 것이 맞지만, 요새는 스마트폰 화면도 너무 좋아져서 이제는 60Hz 주사율도 눈이 좀 피곤하게 느낄 때가 많거든요. 뭐 스크롤링 할 때조차 큰 차이가 나고 프레임 레이트가 받쳐준다면 게임에서야 뭐 말할 것도 없겠죠. 또 OLED 패널을 사용하다 보니까 잔상 없이 깔끔하게 화면이 전환이 돼서 이제 경량화 랩탑에서도 이런 수준을 기대할 정도가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새삼스럽게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하드웨어 관점에서도 상당히 완성도가 높습니다. 저한테 요술프에 대해서 많이 질문 주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얇은 두께 때문에 뭐 삐걱거리거나 뒤틀릴 것 같다고 언급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전혀 그런 느낌이 없어요. 일단 상판은 알루미늄 소재에다가 눈으로 보는 것보다 상판의 무게감이 상당히 있는 편입니다. 상판의 사이드 쪽 구조를 보면 이해가 되는데요. 알루미늄 소재가 사이드 쪽까지 통짜로 꺾어져 내려와서 디스플레이 부분 전체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뒤틀림은 이 얇은 두께에도 불구하고 제가 만져본 랩탑 중에서도 가장 적은 편에 해당해요. 반면 하판은 플라스틱 소재로 전체 무게를 어느 정도 가볍게 만들기 위해서 설계가 되었습니다. 제가 트랙패드 관련해서는 따로 칭찬을 하고 싶은데요. 얼핏 하판을 보면 트랙패드가 왼쪽으로 좀 치우쳐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나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키보드에 손을 올려놓게 되면 가운데 지점이 키보드의 G와 H 사이가 되겠죠. 그게 트랙패드 가운데를 정확하게 지나가야 오작동을 줄이면서 키보드와 트랙패드를 왔다 갔다 사용하기에 편하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이게 지켜지는 랩탑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리뷰를 많이 했던 대기업 제품들도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트랙패드를 키우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용을 해보면 작은 차이인데도 번갈아 사용해보면 불편함이 제법 느껴져요. 그런데 저는 키보드 생긴 거는 조금 불만이에요. 그냥 아래쪽에 굴곡 없이 네모나게 해줬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각 키마다 사이즈는 자연스럽게 다를 수밖에 없는데 사람의 눈은 굉장히 자연적으로 좀 대칭이나 균형을 찾으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사이즈에 따라서 아래쪽 곡면의 R값이 다 다르다 보니까 뭔가 좀 혼란스러운 느낌이에요. 그냥 각지게 네모나게 하는 편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제가 경험해본 건 아니지만 담당자께서 여러 번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요가는 레노버의 프리미엄 라인답게 기본적으로 3년의 워런티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사실 기간만 해도 굉장히 파격적인데 이지케어 서비스라고 해서 퀵 서비스로 제품을 발송하고 다시 배송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있거든요. 그게 1년이 무료. 여기에다가 고객 과실에 의해서 뭐 커피를 쏟거나 떨어뜨리거나 해도 1년 동안 1회 무상으로 AS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건 국내 대기업 수준 정도가 아니라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파격적인 정책인데요. 비싼 랩탑 제품군을 구입하면서 서비스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레노버에서 굉장히 큰 결심 해준 것 같은데 시장에서도 좀 좋은 반응을 얻어서 이 정책이 계속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리뷰는 제조사의 특징적인 기능을 강조한다기보다 설계부터 잘 고려된 디테일한 완성도 위주로 좀 짚어드렸는데요. 저는 기대가 좀 별로 없었던 걸까요? 그냥 가벼운 랩탑 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런 몇 가지 선택지 외에는 별로 생각해본 적이 없었는데 솔직히 진짜 굉장히 많이 놀랐어요. 그리고 좀 찝찝했던 AS 부분도 정면 돌파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좋았고요. 물론 이 요슬프도 제가 레노버 리뷰하면서 보여드렸었던 재밌는 보안 기능들이 그대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제가 딴 곳을 바라보면 화면을 블러시켜주고 또 뒤에서 누가 몰래 훔쳐보면 알려주는 기능도 활성화시킬 수 있고요. 그런데 무엇보다 저는 이번에 설계 부분부터 꼼꼼하게 잘 고려된 사용성이 더 감동이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제가 좋은 랩탑을 더 잘 알게 된 것 같아서 기분이 진짜 좋아요. 궁금한 점 남겨주시고요. 저는 또 여러분들이 추천해주시는 제품들 의견 잘 들었다가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저 윈도우 랩탑 개인적으로 쓰고 있는 거 서피스 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진짜 이걸로 바꾸려고 리뷰한 거 말고 실제로 하나 더 샀습니다. 좀 더 사용해보면서 댓글로 남긴 질문들 좀 기회 되면 답해드릴게요.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진짜 안녕!